FTA 25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FTA의 어떤 협상 그 개정까지를 보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로드맵을 이제 쭉 보면요, 2003년에 이제 FTA 추진을 상정했죠. 이때 이제 노무현 정권 때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개최가 돼 가지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2007년 4월에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라서 보통 보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연도 같은 게 나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꺼리죠, 그죠? 뭐 그냥 중요치 않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는데, 사실은 이 연도별로 이렇게 진행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체계를 이루는 이제 골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7년에 FTA가 타결됐는데, 우리가 이제 협상 타결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대표들끼리 이제 협상을 해서 타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각국의, 제가 24강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행정부가 타결을 한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행정부 간의 이제 협약적 어떤 파트너십에서 이렇게 단지 이제 행정부가 일단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 미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경제에 관한 권한을 실현하는 것이 되죠. 그냥 뭐 행정부 자체로서 순수하게 행정협정으로서 맺어버리면 법적 지위의 어떤 정당성을 갖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전적으로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 수반이 하는 것을 통치행위라는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법에 저촉이 되고 저촉이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것은 큰 이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조약 자체는 인정되고 있죠. 사법부가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꺼립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 정서와 이제 법 어떤 정서상 그래도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정당성을 가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칙적인 조약의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 행정협정, 근데 이제 의회 행정협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행정부의 대표들이 하는 것이 100% 뭐 국가 이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은 한국대로 당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레드 존을 형성했죠. 아예 안 된다. 쌀 같은 경우는 쌀을 포함해서 한 16개 분야에 대해서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굉장히 잡음이 많았고, 잘못된 무역협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양국에서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비준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됐죠. 안 돼가지고 시간을 한 3, 4년 끌다가 2010년에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0년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가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201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이제 10월에 미국에서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인 2011년 11월에 이제 한국에서 동향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행법안까지 그걸 국내에서 효력을 내기 위한 법률안이 이행법률안이었습니다. 이행법률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FTA가
미국 내에서 연방법과 같은 지위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안은 원래 법률안은 late in time, 후위 법률안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온 것이 이제 최근의 법률안이니까 앞에 게 이제 폐지되는 것과 효과를 갖죠. 그래서 이제 미국 법률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제 마찰이 되는 경우는 다 이제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규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법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국 법을 우선한다는 이런 규정을 FTA의 어떤 그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행 법률이든 어떤 그런 것, 어떤 이행 법률은 그러한 것들까지도 뭔가 마찰이 되는 법률이 있으면 그런 법률도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법률을 또는 제정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FTA, 즉 협정된 법률안이 그 나라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2010년에 타결을 다시 추가 협상을 해서 11월과 12월 사이를 하고, 그 다음 2011년 10월하고 2011년 11월에 이제 각각 이제 비준안이 동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는 2012년 3월에 한미 FTA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 쭉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원래 뭐 8명인가 18명인가 후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할 때 거의 한 1% 정도 1%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미국의 아픈 부분들, 즉 미국이 처해 있는 이런 부분들 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 미국이 이제 국제 경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익에게는 이득이 안 되고 모두 다 이제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 산업이 좀 굉장히 공동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중국으로 전부 다 공장을 이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제 북부 러스트, 그러니까 러스트라는 것은 쇠죠, 쇠. 러스트는 원래 녹이니까 녹을 끼는 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이제 자동차 생산지로서 하는 거점 도시인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거의 유령 도시가 됐었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농업 종사자들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의 공약을 지켜야 되죠. 자기 공약을 왜 지켜야 되냐? 미국은 중임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쉬었다가는 한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아서는 할 수가 있다. 달아서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결국은 이제 그거죠. 자, 미국은 중임제를 택하고 중임제를 제가 한번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금 중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클린턴한테 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2번, 그러니까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약을 지켜야 되죠. 미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제 그 장점이 있어요. 중임제의 장점. 왜냐면 이제 한 번 하고 안 하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2번 하려면은 공격이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공약을 지켜야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미국 America First입니다.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서 3억이 넘는 그 인구를 가지고 3억 4천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주죠. 사주면 좋아하죠. 다들. 자기 물건 사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주면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도 잘 듣겠죠. 사주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속빈 강정이다 이거죠. 국민들은 말이야 좀 막 그냥 좀 배고파가지고 그리고 실직하고 말이요. 깡통 뭐 이렇게 휴지통 뒤지고 하는데 뭐 허울 좋게 국가가 뭐 세계의 어떤 리딩 컨트리로서 G1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쓴지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는 뭐냐 모든 것을 미국인 위주로 하겠다. America First. 이러니까 결국 뭐 들어갑니까? 보호무역지로 회귀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7년 가트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1995년 WTO를 주도했던 미국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집 먼저 챙겨야 되겠다. 자,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서 한미 FTA도 보니까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 이거는 호러블하다. 말 그대로 호러블하다. 이게 무슨 이런 조약을 맺었냐? 이건 뭐야 이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파기하거나 아니면 개정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렇게 막무가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제일 큰 것이 뭡니까? 무역은 중국이 한 24%의 무역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2배입니다. 미국은 12%. 미국의 어떤 무역 의존도는 아세안 지역죠. 아세안 지역의 무역 의존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교역 어떤 그 발륨적인 측면에서는 리플레이스먼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지역에 좀 더 우리가 아세안이나 동남아 아세안에 좀 더 투자를 하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교역량만큼은 만회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안보가 있죠. 안보, 국방 안보. 그래서 이제 그 안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미국과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 이제 뭡니까 김여정이가 막 저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먼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뭡니까? 좀 더 이제 바거닝 파워를 뭔가 협상할 게 있죠. 국방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뭐 통상 부분도 또 요구를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일본은 동맹, 그 다음에 뭐 한국은 파트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고 뭐 동맹 파트너 동맹은 혈맹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냐? 한국은 연애하는 사이고 뭐 일본은 마누라다 이런 이야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살살 올리면서 너희들 뭐 우리 말 안 들으면 뭐 좀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조금 이제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국회 비준을 보고 다 하면은 그 자체로서 그죠? 서로가 이제 어그리 되면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그리 안 할 수가 없죠. 서로가 어그리하면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그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했다 이거죠. 2010년에 이제 2011년에 돼서 2012년에 발효했습니다. 자, 그래 쭉 있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2018년 이제 3월경에 재협상이 이제 된 거고,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떨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제 그렇게 추가적으로 되었다는 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뭐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데서 우리가 덕과 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아직 나가지 못했고, 만약에 이제 FTA 뭐 이 부분이 이제 있다면은 거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이제 학습이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향후에 지금 이제 그런 미국하고 FTA가 이제 추가 개정까지 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 대해서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자, 그러면 추가 개정의 어떤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협의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FTA를 맺고 있는 국가가 16개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FTA가 확장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WTO 체제보다는 그 WTO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반한다는, 즉 복수 쌍방간, 그죠? 쌍방간 그 무역 형태가 더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성행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경향이다. 자유무역주의가 어떻게 보호무역주의입니까? WTO 전체로 봐서는 그건 큰 툴이지만 그 툴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최국 대우를 주기 때문에 그 최국 대우를 WTO는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주면, 이제 FTA는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최국 대우 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WTO 이념에 반합니다.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에 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으로, 즉 FTA라는 자유무역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지만, 그렇지만 그 자유무역은 끼리끼리 자유무역이다 이거죠. 그러면 역으로 WTO 체제로 봐서는 그거는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회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 미국이라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시장은 사실은 세계 글로벌 이코노미를 갖다가 리딩하는 컨트리입니다. 그죠? 그것은 아주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협상 어떤 그 방향이 전체적으로 세계 FTA를 끌고 나가는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볼 때 우리가 미국의 FTA, 특히 미국과 우리 간의 FTA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향후 글로벌 FTA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제 USMCA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기존에 있던 나프타가 이제 결국은 뭡니까? 협상을 해서 그게 이제 USMCA로 이제 변형을 일으키고, 기존의 나프타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됐죠. 결국 나프타 협정도 한미 그 FTA 개정 협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와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나프타의 어떤 그 부분을 하나 연구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FTA와 조금 성질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네이버링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로서는 정말 인접한 국가들끼리의 메가 FTA죠. 그죠?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미국의 통상에 관한 어떤 파리시가 트럼프 행정부,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재선을 할지 안 할지는 올해 11월에 이제 재선이 다시 있죠. 뭐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에 지금 또 변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굉장히 프로보커티브합니다. 굉장히 지금 자극적으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아서 굉장히 이제 도발적인 그런 자세로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보다 더 나은 어떤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는 일단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 그죠? 그것을 일단은 이제 북한을 제압하겠다 하는 게 자기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색다른 면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IBCM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뭐 굉장히 이제 위협적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안개 속이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정책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죠. 지금 달래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생크션을 해가지고 생크션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 조치입니다. 경제 금수 조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제 금수 조치로서 이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갖고 오히려 이제 중국과의 교역도 중국이 지금 이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교역도 그 양을 당연히 줄이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병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이제 이런 그런 국민을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센시티브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뭐 협상을 위하게 한 것이 아니면 최후의 발악인지 그걸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요. 뭐 중국이라는 또 다른 구멍이 열려 있었을 때는 우리가 쥐도 뭡니까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런 구멍들이 다 막혀버린 거죠. 막다른 골목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약재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도발하는 것, 그죠? 그 방법이 이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바그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죠. 근데 뭐 좀 더 제대로 완화시킨다든지 이래서 이제 뭐 진짜 실질적인 위협을 미국과 한국에 가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트럼프가 보인다면은 트럼프가 재선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인들이 정서로는 대부분 한 번 더 재선시켜 주는데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한 10만 명 가량 희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최고의 국가가 한국도 뭐 100명이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한 300명 되지만 우리 아예 없는 국가도 있고 뭐 10명 되는 국가도 있고 이런 국가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매시브한 그런 sacrifice를 만들었죠. 희생자들 만들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기존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보호무역주의가 풀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되는 거는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거고 환경 자체가 보호무역주의로 각으로 만든 거지 트럼프 자체가 어떤 그러한 자기 어떤 독특한 개성으로 인해 갖고 자유무역주의가 가능한데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어떤 경제 자체가 지금은 이제 기술의 표준화가 됐죠. 기술이 표준화한 것은 뭐냐? 옛날에 선진국이 세계화를 외칠 때는 문 열어라.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후생, 소비자 후생, 생산자 후생, 총후생, 총잉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유로운 무역만이 답이다.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고 보다 더 세계적인 기술을 향유할 수 있고 근데 이 기술들이 지금 평균화가 되어버렸어요. 평균화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세계 각국에서 이 평균화 되니까 세계 각국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거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제 기술이 향상되고 이제 역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미국 산업들이 어떤 특화를 가지면서 미국만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이제 미국 기업이 아니라도 가능하게 된 거죠. 특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특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스틸링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갖다가 속되게 표현하면 개안해라.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기술에 대해서 모두 공개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고 미국의 GDP 생산의 40%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서 납니다. 특허라든지 실용신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서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자기네들 어떤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호적인, 보호적인, 공격적인, 이러한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이 꼭 뭐 트럼프 때에 와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강성적으로 표현 자체가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저 사람이 저 보호목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도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트럼프가 만든 공약을 우리가 미국의 공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미국의 정책을 이루고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진행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FTA는 이제 참여정부 이제 시절 추진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한미 FTA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2006년에 협상이 시작됐고 2007년에 이제 세럴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양국 정부는 상품 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그 다음에 무역 구제 조치, 위생 및 금역 조치, 기술 장벽, 자동차, 의약품, 투자, 서비스, 무역금융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 노동, 하청 등 총 20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그죠? 2007년 4월까지 그러니까 여기 협상이 완료되기까지 8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2010년에 자동차 그죠? 다시 추가 협상을 한 거죠. 안 되다가 10월과 11월 사이였죠. 그다음에 축산물 지적재산권에 관한 추가 협상.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부분, 축산물,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추가 협상안을 마련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0월에 미국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그 다음에 한국을 통과해서 이제 2012년 3월에 아까 한 것과 같이 발효가 됐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12년에서 2016년 5년 동안 이때는 이제 세계 무역량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국은 연평균 3.5% 이 세계 글로벌 무역량이 감소한 데 비해요. 미국과는요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FTA 이후에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FTA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미 FTA 발효 후 양국은 모두 상대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것도 이제 성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57%에서요. 2011년 FTA 전 2012년 3월부터 발효가 됐으니까요. 2016년에는 3.19%로 한 0.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한국 시장 점유율 역시 8.5%로 해서 10.6%로 2%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효과를 봤다. 그죠? 우리는 이제 한 3%에서 조금 올라갔고 0.몇 %. 미국은 8.5%에서 10%로 그죠? 약간 올라간 2% 올라갔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시겠죠. 자, 근데 상품 무역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나 양국 간의 무역 수지 보면요. 상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2011년에 왜냐면 한 11조 6천억 달러에서 그 다음에 2016년은 23조 5천 달러로 약 그러니까 이제 한 11조 그러니까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11조 정도 증가한데 반면에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적자가 더 늘어난 거죠. 적자가 10조 정도에서 14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약 3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는 뭐냐? 우리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상품 분야에서는 2배가 증가했는데 서비스 분야에서는 늘어났다. 적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죠. 이는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이고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국 우리나라가 그죠? 한국에서 상품 무역은 비교율을 나타내는 반면 서비스는 경쟁력이 높은 미국의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대미 수출의 경우 승용차, 자동차 부품, 상품 무역이죠. 일종의 무선 전화기들이 주력 상품이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비중이 23%까지 올랐습니다. 부품은 10%까지, 무선은 한 9%까지. 그죠? 엄청나겠죠. 자, 발효 이후에 5년간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요. 상위 10대 품목은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거죠. 반도체 50%, 보조기억장치 20%, 그죠? 성용차가 12%. 이렇게 이제 증가율이 있다.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증가율은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50%,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28%, 성용차는 일종의 꾸준한 거죠. 그래서 12% 정도 증가해요. 자동차 부품도 한 6%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부분 한국의 대미 수입가 같은 수입가 직접 회로 같은 것도 8%. 반도체, 그죠? 반도체는 수출도 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출 수입인데, 우리가 램 같은, 그죠? 보조기억장치 같은, 이제 램은 우리가 수출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냐면,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사실은. 항공기 부품 5.6%. 우리 항공산업의 이제 항공 부품들 같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주요 수출품으로 나타났다.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8% 정도로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미국에서 수입,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비중이고요. 5년간 수입을 이렇게 봤을 때는, 뭐냐면, LPG 많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용차, 수입 비중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의약품,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 자, 그런데, 농축산물 대비 수입은요, 농축산물은 미국 수입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그 이후에, 2011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전이, 그죠? 근데 이제 2015년도라든지 이때, 그러니까 2015년도에 뉴질랜드, 그죠? 12월에, 그 다음에 처음에 2014년에 호주하고 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그 다음에 2015년 1월에 캐나다하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2015년 12월에는 뉴질랜드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농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호주는 2014년 12월, 캐나다 2015년 1월, 그 다음 뉴질랜드 2015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역 전환을 했다. 트레이드 다이버전 이펙트. 즉,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이 다른 나라로서 수입선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입 전환 효과가 왔다. 그러니까 미국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출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데 미국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훨씬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2011년에 약 한 8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8조 정도 되는 8조. 그죠? 8조 정도 되던 것이 2011년에 약 한 8조 되던 것이 오히려 7조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한 1조 정도 좀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 FTA로 인한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제 이렇게, 호주가 이제 2014년, 캐나다가 이제 2015년 1월, 뉴질랜드 12월, 2015년 12월, 이렇게 이제 무역 전환호자, 즉, 트레이드 다이버전 이펙트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쇠고기 수입이, 한 6천억 정도 됐죠. 그죠? 6천억. 즉, 12만 톤 정도. 12만 톤 한 6천억. 2011년에. 그런데 이제 2016년에는 약 58%가 증가한, 그러니까 이제 한 1조 4천억, 1조 400억 정도. 그래서 여기는 12만 톤에서 16만 톤 정도로 기록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2003년 광우병 직전인요. 그래서 24만 톤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2003년에 광우병이 났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많이 그거 됐었죠. 그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류 같은 경우를 보면요. 과일류 같은 거 보면 이제 오렌지가 약 한 2천억 정도, 그죠? 오렌지 2천억, 체리는 한 1천억 달러, 천억 우리 돈으로 1천억. 그 다음에 레몬은 약 한 300억 정도 돈을 중심으로 이제 수입이 됐죠. 요렇게 지금은 뭐 그죠? 많이 그 됐죠. 자, 소고기는 증가했습니다. 소고기는 12만에서 16만이지만 2003년에 그 23만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11년간.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과정. 2017년에 출범해가지고 1년에 약 60건의 행정명령, 즉, executive order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106건의 대통령 각서, 즉, presidential memorandum을 했고요. 119건의 선언, proclamation을 했습니다. 이건 이 주된 내용은 제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반덤핑 상교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무역 협정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 이걸 포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 뒤에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향후에 이제 미국의 어떤 통상 파르시를 갖다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통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자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환템페 2017년입니다. 2017년 1월 1일 날 이 사람 1월 23일 날 오자마자 취임했는데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를 철회했다. 이 TPP는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TPP 미국이 빠지고 나서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입니다.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 미국이 빠지고 나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 입각해서 미국산 구매 Buy American, 또 미국인 고용 Hire Americans 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외국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정책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2017년에 취임했는데 그해 7월에요. Made in American 주관으로 했다 이거죠. 지하여 미국 소비자의 미국산을 구매하도록 욕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요, 본인의 공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원래 되면 이제 재선을 할 건지 안 할지 결정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거의 이제 보수주의화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이분이 이제 행정명령 행가하고, 선언한 거 대강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자, 반등핑 상경과세, 이거 해라. 반등핑 과세 매기라. 상경과세 매기라. 무역하고 관세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손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촌지역 발전위원 행정명령. 그 다음에 이것도 농촌지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된 농산물도 뭡니까? 어느 정도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특히 뭐 옥수수 같은 거 엄청난 양을 그거 해주기로 했잖아요. 구매해주기로. 그죠? 미국 우선주의 이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제조업 정책실 설립에 대한 행정. 무역하고 제조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테이크케어를 해라. 그거 해라. 이렇게 뭐 한 거죠. 그 다음에 무역협정위원 남용에 관한 행정명. 이거 무역협정이 있거든요. 옛날에 같으면 이제 우리 같은 우방국으로서 좀 봐주고 이랬죠. 근데 지금은 뭐 엄격하게 해라. 그 다음에 제조업, 국방산업에 대한 평가 및 강화해라. 그죠?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 해라.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도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미국인들의 어떤 정서를 대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강하게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철회해라. 그죠? 철회해라. 뭐예요? 철회했다. 들어오자마자 23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해서 국내산 사용 계획을 또 수립했고요. 국내 제조업 규제 개혁하고 북한 관련 지속적인 국가 위기에 대한 메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무역대법부 USTR의 정책 방향 조사 권한 강화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USTR은 반덤핑하고 상경관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언 프로클러메이션은 어떤 게 있냐면 세계 무역 주간 국제 무역의 중요성. 국제 무역은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기들만 팔겠다 이런 얘기. 그죠? 그다음 일반 특혜 관세, 우리도 여기 이제 특혜 관세 철폐돼 갖고 작년부터 이제 안 되죠.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일반 특혜 관세는 소위 하기엔 못 사는 나라들에, 그죠? GSP. 그래서 이제 그 General, Special, 그다음에 이제 그겁니다. 그 특혜 주는 이제 Priority죠, 그죠? 특혜 관세에 대한 그 General System of Priority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 관세 제도를 갖다 축소해서 한국한테도 그랬죠. 야, 너 한국 지금 뭐 그 정도 됐는데 또 너 계속 특혜 받을 거냐? 그래서 우리도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특혜 관세가 되면은 관세율이 낮은데요. 근데 관세율이 높다면 이제 그 상품의 질을 올리든지, 그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죠. 생산 원가를 줄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도 이제 챌린지에 봉착했습니다, 그죠? 자, 미국산의 주관, 미국산 주관, 그죠? 메이드 인 아메리칸 주관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중심주의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미국 중심주의로 간다. 굉장히 보수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보다 구체적인 통상정책 방안은 USTR, 미국 그 무역대표부 2017년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그 다음에 교육국가의 상호주의라는 것은 너가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너가 철폐하면 우리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만 대놓고 이제 너희들한테 혜택 주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을 강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강화 기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이 이제 2025 정책, 그죠? 2025년까지 뭐 2050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조업을 갖다가 뭐 자기들이 첨단 제조한다 이렇게 따라오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이제 한 24경, 중국이 한 17경 정도 됐는데, 근데 그 나머지를 메꾸지 못하죠. 중국이 왜 메꾸지 못하냐? 그 나머지 부분은 첨단 기술이 있어야지만 그 GDP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야 이거 뭐 우리는 천남 만날 뭐 공장만 하고 뭐 허들의 일만 하고 이해할 거냐 안 된다. 우리도 2025 해가지고 첨단 기술 전부 유치해가지고 미국 따라가자.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발끈한 거죠. 왜 너희들이 지금 지원을 넘보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자. 그리고 미국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하게 해라. 보다 더 보강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아까 농산물 부분에 굉장히 이제 그 포커스를 뒀죠. 서비스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은 뭐 미국이 월등하게 비교 우위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상 5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그럼 그 10대 세부 목표라든지 5대 통상 원칙을 알아야지 우리가 향후 미국이 어떤 파르시를 취하고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대 기본 원칙 아까 했죠. USTR은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내 시장에서 미국의 노동자 및 기업의 공정한 기회 보장.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및 기업의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 너 우리하고 FTA 하고 싶어. 그럼 너희들 그 자동차 만드는데 그 노동자들 임금이 얼마야? 우리 저 한 시간에 10,000원 주는데요. 너희들 왜 10,000원 줘? 우리 20,000원 주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10,000원 주고 하니까 경쟁력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20,000원 줘야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10,000원 줘. 우리하고 우리나라 수출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권 자체, 고유의 주권 자체가 경제 주권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기회 보장, 교육 상대, 그 다음에 노동 상권 같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지금 뭐야,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권 다 보장해가지고 그거 뭐 휴가 다 찾아주고 그다음에 그 노동조합에서 파업하면 파업기일 전부 다 업주가 다 맡아야 되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제대로 보장도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희들은 경비가 많이 절약되네. 너희들 노동권 다 보장해, 이런 식이죠. 노동권 보장하고 안 하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정치적이고 법률적이고 또는 그 회사의 어떤 그런 파릇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자,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미경제 모든 부분의 이해를 보는 균형 잡힌 정책, 그냥 골고루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좀 희생시키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리딩하는 어떤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거 없다. 일단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 이제 보수주의로 가는 거야. 지적재산권 보유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유하고, 덤핑, 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통상법을 엄격히 지키죠. 덤핑해갖고 들어오는 거. 그럼 너희들 말이야, 여기 와서 싼 가격으로 파니까 우리 산업이 죽잖아. 그 다음에 너희 나라에서 보조금 받아서 오는 거, 이것도 상경한세 물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딱딱 엄격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권익과 혜택을 약화하고 의무를 보도 강화하는 여타 국가의 노력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WTO 회원국도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러면 WTO 이제 뭐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뭡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갖다가 그죠? 역행하는 거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무역 장벽을 쌓는 거죠. 자유무역을 갖다가 또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장 조건을 반영해 현재 무역 협정을 업데이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 협정했죠. 다 추가하자. 개정하자. 안보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제조업 기반에 기여하는 무역 정책. 그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경제 안보 그런 거죠. 국내외 시장에 미국의 이익을 가장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 노동자, 자, 공장, 또 농장, 그죠? 그 다음에 축산업자, 서비스 공급자, 기업 등을 지지하는 등, 그죠? 총 8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이제, 이 중에요, 총 4개의 우선과제, 프라이오리티를 선정했습니다. 통상 관련 국가주권은 우리가 방해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도 국가주권이라, 미국 통상법의 강력한 시행, 시장 개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의 활용과, 시장 개방은 자기네들 시장 개방 시키고 우리는 자기네는 닫고 우리는 시킨다, 이런 그 활용과 미국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 및 집행, 그죠? 주요 시장을 가진 국가와의 새롭고 개선된 무역, 이겁니다. 트레이드 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드 딜을 갖다가 새로 하자. 좀 돈 되는 놈들하고 다시 트레이드 딜 하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시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파르시가 이제 많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5대 정책과 10대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4대 과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대 정책은 여러분 요 부분들 요 잘 외워둡니다. 선생님 이제 특히 좀 강조합니다. 미국의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5대 기본 정책, 그러면 경제 성장 해야 된다. 고용 창출해야 되고, 교육국가의 상호주의. 자, 너희들이 해주면 우리도 해준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혜택 주지는 않겠다.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겠다. 제조업 기반의 강화 및 보호. 이거는 이제 새로운 챌린저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2025라든지, 이제 제조업 기반이 기술이 평준화가 되었다 아니면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수출을 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꼭 미국 기업들에 의존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및 서비스 수출 확대. 여기 5대 기업 아까 했던 거죠. 그다음에 10대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가 국내외 시장에서 미국 노동자 및 기업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요. 불공정 무역 장벽을 제거합니다. 미경제 모든 부분의 이해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정책을 유지하고요.
재산권 보유자에게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덤핑, 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을 약속했고요. 기존 협정에서의 노동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그죠? 미국의 권익과 혜택을 약화하고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여타 국가 WTO가 그렇죠. WTO는 뭐냐? 자, 자유무역하고 시장 개발해라. 그러니까 시장 개발할 의무가 있고 자유무역 의무가 있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뭐로 갑니까? 보호무역주로 가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권익과 혜택을 약화시킨다고 보일 수가 있겠죠. 변화된 시장 조건을 반영하여 현재의 무역협정을 업데이트한다. 그렇죠? 이거 지금 시장 조건이 우리 옛날에 하던 거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지금은 다시 바꾸자. 그러면 향후에 FTA도 또 개정 협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10대 세부 과정 중에 변화된 시장 조건을 반영하여 현재의 무역협정을 업데이트한다는 게 있습니다. 5대 기본 원칙과 10대 세부 목표와 4대 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를 유지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경제, 제조업 기반에 기인하는 무역정책을 하겠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공정히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 노동자, 그 다음에 공장, 축산업자, 서비스 공급자, 기업 등을 지지한다. 그죠? 그 다음에 4대 우선 과정이 있습니다. 통상정책 활동 국가 주권을 방어하고요. 자, 미국 통상법의 강력한 시행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시장 개방을 위한 모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시장 개방을 시키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를 집행한다. 주요 시장을 가진 국가의 새롭고 개선된 무역협정 트레이드 딜을 협상한다. 이것이 이제 우선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급하게 오긴 왔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1학기의 어떤 그 분량은 여기서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2학기에 와서는 지금 이제 우리는 한미 FTA 개념부터, 그죠? FTA를 왜 FTA를 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FTA를 이루는 주요 내용들, 그죠? 그걸 쭉 한번 이제 훑어봤습니다. 그죠? 주요 내용들. FTA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서 FTA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A가 한미 FTA를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는 우리가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했습니다. 그죠? 이제 한미 FTA가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어떤 경제를 이끄는 그런 국가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FTA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것이 FTA 하나의 뭡니까? 프레임워크, 하나의 지표가 된다.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와 맺어진 FTA가에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그 FTA를 이끌고 와야 되겠다. 왜? 그것이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미국과의 FTA 이후에 그러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2012년 3월에 발효된 그 FTA 이후에 이제 FTA 전과 2011년과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난 이후의 그 어떤 결과물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 FTA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성과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 디테일하게 모든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FTA에 체결된 그 분야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로 미뤄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한미 FTA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FTA와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한미 FTA를 경험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 이제 그걸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기본적인 통상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취해진 일련의 어떤 그 변화된 정책들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트럼프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환경 자체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기조로 하고 있는 통상정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향후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FTA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세계가 하나의 어떤 경제 주권하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FTA 체제하에서 이제 국가 주권의 문제. 그러니까 FTA라는 것은 다자간이다 이거죠.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메가 FTA는 다자간, 쌍방간이 기본이지만 어쨌든 협정된 그 룰 안에서는 이것이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이 어떻게 보면은 FTA에 후순하는, 그죠? 후순하는, 그래서 그 법을 폐지하고 그 글로벌한 스탠더드에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제 주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주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죠?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대비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제 주권을 갖다가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경제의 한 그 부분으로서 또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발을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 음과 양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트렌드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어떤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그 회복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FTA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FTA의 성과를 좀 더 디테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맺은 FTA 과 이제 우리 FTA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죠. 나프타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이 이제 USMCA라든지 이런 FTA. 그러면 나프타하고 이제 미국이 FTA를 맺었는데 왜 나프타를 폐기하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말하는 이제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소위 말하는 무역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개정의 업데이트. 그죠? 필요성이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럼 향후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연구해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FTA 부분을 이제 이번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또 보충해서 감을 잡아 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임워크를 잡는 것이다. 자, 전체적인 이게 FTA를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들의 어떤 목차와 그 부분들의 어떤 각각의 구성, 장의 구성을 먼저 보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학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2학기 때 보다도 조금 이제 또 확장된 FTA를 같이 학습할 수 있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